임대사업자로 가는 게 조금 방향성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나오는 게 계속해서 조금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조금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좀 유연한 사고로 봐야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장관분들 이제 임명도 되셨잖아요. 그분들이 네. 말씀하시는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들을 기존에는 조금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네. 좋지 않은 시선들, 그죠? 네. 네.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 뭐 단어도 그렇고요. 네.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 조금 더 이 다주택자들을 인정해 주는 네. 그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임대사업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임사 하셨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네, 저는 안 했어요. 상관없네요. 네, 저는 버티고 있었어요. 아 진짜로? 그 종부세 그냥 다 때려 맞으면서? 그냥 뭐 분산하고 뭐 이러면서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 오프 더 레코드에서 알겠습니다. 이거 뭐 네. 뭐 그런 거 없나? 그 프리미엄 라이브 이런 거. 한 50명만 들어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류캔두이 블로그 가시면은 블로그에도 안 쓰시더라고요. 네, 잘 안 써요 요즘. 그쵸? 네, 그냥 놀고 있어서 여기 놀러 와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되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네. 주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셨고 또 되게 적극적으로 하신 분 중에 하나고. 네네.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했고 저는 사실 이거 임대사업자 좀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해주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오프 더 레코드 해야겠다. 얘기하다 보면 아니 뭐 말이 약간 말이 여기서 턱 막혀요. 턱. 그러니까 아니,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이 다음 스텝으로 지금 가지 못하겠어. 그러니까요. 하여튼 네. 뭐 그런 거죠. 네.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좀 그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당선인이 이제 생각하는 바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추적을 해보면 네. 일단은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누가 도왔냐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 후보 시절에 이제 도움을 주셨던 분이 이제 김경환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김경환 네, 교수님. 네, 네. 이제 서강대학교 교수님인데 네. 이 분이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다주택자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임대를 공급해야 되는데 네. 그걸 원래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네. 민간의 자본을 통해서 민간 임대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다주택자들이다 그죠.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주택자 중에서도 그렇죠. 임대를 공급하는 다주택자가 있고 그렇죠. 그냥 뭐 공실로 두는 다주택자가 있을 그렇죠. 텐데 네. 그 가격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사실 공실로 둬도 되거든요. 네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차라리 공실 기간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게 어떤가. 네. 그것도 좋은 네. 방법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싼 가격에도 빨리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런 그 실제로 세제 혜택도 그런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셨죠? 네, 안 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중에 보면은 그 전체 기간 중에 얼마 동안 그 실제 공실을 두지 않고 그게 조항이 있었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런 거는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실 기간에 대해서 페널티를 준다기보다는 정책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장기로 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네, 세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거겠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다주택자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조금 주류라고 하는 게 장기로 이제 내가 좋은 지역에 이제 어떻게 보면 S 파킹 개념이죠. 네. 뭐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곳들로 접근한 곳도 있지만 네. 뭐 2년이나 4년 동안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한다고 해서 차익을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좀 네. 접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다주택자라는 게 네. 장기로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거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임대사업자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네. 임대사업자 부활을 하는 데는 그때 우리가 그거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정책 같은 거. 뭐 법령인지 시행령인지 바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거 임대사업자 부활 같은 경우는 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대통령령에서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기다릴 건지 네. 아무래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얼마 전에 네. 이제 장관님들 지명이 됐잖아요. 네네. 그때 약간 좀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어요. 파격적인 인사? 네. 누구요? 이제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들끼리는 네.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국토부 장관에 네. 누가 될 거냐,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김기환 교수가 되냐, 아니면은 네. 이제 신규영 교수님이 되냐. 네네네. 일단 이제 신규영 교수님 기사가 좀 많이 나오다가 네네. 이제 갑자기 좀 약간 뜬금없었죠. 네. 이제 원희룡 지사님이. 맞아요. 그래서 네. 네, 좀 약간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네. 이게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부터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부와 어떻게 보면 국회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맞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정부 쪽에서는 이거를 이 대책을 세우더라도 네. 끌고 가는 사람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답은 나와 있다. 그렇죠. 정치력 싸움이다.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해야 네. 될지는 네. 다 물어봐가지고 방향은 다 정했어.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협상을 하고 네. 뭐 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오래 정치하셨으니까 네. 뭐 국회에서 이제 관시가 발언권이나 있을 거 그렇죠. 관시가 저 잘 네. 모르지만 네, 네. 아무래도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자리가 네. 이제 전문가가 들어갈 때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누가 이제 할래 하고 물어보면은 아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피하게 되는 잘하면 본전이거든요. 네. 사실 그 완전 국가대표 감독 같은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원희룡 그 지사님이 국토부 장관 됐을 때 원희룡 지사님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네네. 찾던데 그것보다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있는 신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김 교수님의 과거 발언들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네. 사람들이 국토부 장관만 보세요. 오. 근데 국토부는 네. 부동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관련 정책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세금도 중요하고요. 세금 중요하죠. 네, 아주. 대출도 중요하잖아요. 대출 중요하죠. 이런 건 기재부에서 합니다. 아. 그죠? 그러면 이제 기재부 장관이 누가 됐는지도 중요한 네.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추경호. 근데 이거 아직 다 된 건 아니죠? 네, 지금 이제 청문회 해야 되죠. 그렇죠. 청문회 다 해야 되죠. 네. 네, 청문회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일단 그렇게 선택은 됐다. 네, 그래서 이제 추경호 장관 후보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네. 그래요? 그거? 그 채팅방에 물어보세요. 네. 뭐라 그래요? 이런 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좀 시차가 있어가지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분이 이제 네. 되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국세청 같은 경우에도 네. 기재부 산하에 있거든요. 아, 국세청이 기재부예요? 네, 네, 기재부 산하에 있어요. 기재부가 엄청 강력한 데구나. 강력합니다. 기재부가. 그래서 이제 뭐 네. 이게 누가 됐는지가 중요한데 지금은 누구예요? 기재부 장관이? 지금은 저기 홍남기 아. 여기랑 이제 경제부총리를 같이 겸임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추경호 장관 후보인이 네, 네. 되셨는데 네. 이제 이분이 또 어떤 스탠스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장관 대우. 장관 진. 장관 진. 뭐야, 이거 뭐라 그러지? 의원이라고 하죠, 지금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이거 국회의원이에요? 네, 의원이에요. 저 그래서 아예 몰라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사 하나 보시면 네, 화면 보여주세요. 이분이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한번 보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주택자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라고 하면서 범죄자라는 거예요? 투기꾼이라는 거예요? 범죄자냐 투기꾼이냐 둘 중에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둘 다 아니다라는 느낌이죠. 둘 다 아니다. 야 너 바보야? 야 너 멍청이야 이러면 둘 다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저 그게 아니라 둘 중에 맞춰보라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이게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다주택자 범죄자일까요? 투기꾼일까요? 이거 아니. 이거 약간 그런 거죠. Are you crazy 느낌이죠. 그게 아니구나. 네. 좀 위치원이 아니라. 예. 영어 잘하시는구나. 아닙니다. 대기업 출신이라 달라. 네, 그래서 이제 네네. 스탠스 자체가 조금 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뒤에 이제 발언들이 더 있는데 네네. 수위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뭐라 그랬는데? 밑에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다주택자가 전부 범죄자냐 투기꾼이냐라고 따져 물었고 이제 부총리께서 다주택자들이 갭 투자를 한다든가라고 하니까 갭 투자가 범죄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 밑에 있는 단어들도 되게 좀 중요한데 네. 임대주택 그러니까 민간에서 임대를 주택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걸로 이제 다주택자의 역할을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는 이제 단기 임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주택 시장에 임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조금 혜택이 오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임대사업자
네. 이제 부활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임대사업자. 네. 그리고 예.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만약에 부활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투자의 공식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공식이 바뀌어야 된다. 네, 왜냐면은 원래 기존 공식이 뭐예요? 기존 공식, 공식은 없죠 사실. 네, 기존이 뭐예요, 기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의 논리거든요. 그죠? 단기간의 수요와 공급의 그쵸. 수량을 파악을 해서 그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 이제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였는데 이제 임대사업자로 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4년, 길면 8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지역이 추후에 더 좋아질 지역인가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수급은 그 안에서 바뀔 이제 파도를 칠 요량이 크니까. 그래서 앞으로 좋아질 지역인가가 오히려 플러스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장기적인 발전성. 그렇죠. 주객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건 이거 가치가 안 바뀌었을 때의 얘기인데 이게 바뀌게 되면서 장기 발전성이 더 중요해지게 된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떤 얘기예요? 지금 전세 기간이 2년이나 4년이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그 기간 안에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세 차익을 노렸는데 이 임대 기간이 2년, 4년이 아니라 8년까지 가게 되면 이 안에서 충분히 이제 수요와 공급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 기간 안에 수요가 계속해서 부족할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8년이란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인가에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되는 거겠죠. 내 투자 기간이 길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이 단타잖아요. 그렇죠. 단타보다는 단타인데 이제 장타다. 장타로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수요 공급이 바뀔 요량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요? 너무 어려운데. 설명을 너무 못했나요? 이거죠. 아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어차피 8년이 묶일 거면 그 사이에 장기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8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기존에는 약간 이런 거였어요. 수요와 공급을 체크를 하고 이 지역이 호재까지 있는가를 이제 덤으로 보는 식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은 뒷점이고 여기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발전할 지역인가가 먼저 이제 봐야 될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8년 묶으려면. 그렇죠. 8년 이거 뭐 진짜 세대 혜택 받으려면 10년 묶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묶는다 그러면 내가 38에 시작하면은 48에 그렇죠. 끝난다. 그러면은 10년이면 또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년 후에 강산이 변할 곳이 어딘가가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기신도시? 또 잘 가시네요.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네요. 그런 것들. 근데 일기신도시는 아무래도 우리 경기지사가 누가 되시느냐. 그렇죠. 이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되게 중요할 수 있죠. 경기지사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아직 정당에서 후보들도 아직 경선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 그 경기지사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벌써 좀 들어가서 사기에는 무주택자라도. 그렇죠. 지금 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일기 신도시라고 하고서 일기 신도시에 이제 뭐 10년 동안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금들을 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비슷해 보이는 약간 좀 대체군이 될 수 있는 곳들이죠. 그런 곳들이 이제 약간 적은 투자금으로 또 10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길어진 만큼 어떻게 보면은 묶이는다 그러죠. 우리가 묶이는 돈을 작게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커지게 되거든요. 커지죠. 돈이라는 게 흐르는 게 이제 투자금이 작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기 신도시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지역들. 그렇죠. 약간 그렇게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데 좀 일기 신도시들보다는 그만큼 또 편의성도 좋지만 그죠? 또 앞으로 호재들도 많이 엮여 있고 풍덕천동. 이렇게 또 그렇게 하면 또 거의 일기 신도시랑 크게 차이 없습니다. 분당 빼고는. 그 투자금 자체가. 그래서 좀 더 보다 보면 앞으로 교통호재도 좋아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까지 될 수 있으면 또 좋겠죠.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곳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다음에 보겠죠. 그럼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제 돈이 몰려갈 수 있겠죠. 갭이 아주 뭐 한 1억대 1억 밑으로도 1억 밑으로도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그 수지는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그렇죠. 수지 정도보다 갭 더 작은데 그렇죠. 그런 데가 조금 사람들의 이슈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 중에서도 사실 임대사업자가 보니까
그 공약 내용 중에 60제곱미터 이하를 묶는다. 맞습니다. 풀어준다. 네,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60제곱미터 이하도 있고 네. 이제 기존에 있었을 때는 이제 공시 가격 기준도 따로 있었잖아요. 네네. 6억, 3억 뭐 이렇게. 네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곳들이 되겠죠. 새로 나오는 곳들은 근데 어떻게 될지는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와, 이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면은 또 모르겠네. 네, 모르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지금 정책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데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근데 막상 가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저도 되게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LTV 다 풀어버리고 뭐 DSR 다 풀어버리고 뭐 양수세 뭐 중과 예외 다 풀어버리고 이러면은 아니면은 뭐 대출을 뭐 한 18억, 20억까지 풀어버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15억짜리 18억 대라. 뭐 15억짜리 20억 대라. 대출을 나는 금액 제한은 없어질 것 같은데. 금액 제한 근데 최근에 나왔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어떤 거? 20억. 20억? 네, 18억. 뭐 그 얘기였거든요. 18억? 네. 와, 이거 그거네. 강남 빼고는 풀어주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게 다들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그 생각이 비슷해지면 이게 또 방향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15억 약간 넘는 것들이 그 가격대로 붙겠죠. 그러니까요. 지금은 가격대가 이제 딱 뭐 9억, 15억, 뭐 몇 억 이렇게 구간들이 있잖아요.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원래는 표준 분포를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구간대 몰려 있어요. 아파트들이 가격대가. 근데 그 기준점이 바뀌게 되면은 글로 이제 쫙 붙겠죠. 그래서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봐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와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잘못된 시그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니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또 그렇죠. 물론 보시진 않겠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 또 뭐 있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얼마 전에 이제 양도세 중과 예외를 풀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존에 2년이었어요. 근데 그게 1년으로 됐어요. 맞아. 근데 그게 1년으로 됐어요. 사람들이 왜 1년이냐 2년으로 해준다고 그러니까 했는데 2년으로 해준다고 하다가 근데 이건 2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2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5월 전에 쳐요. 2년이면 어떻게 돼요? 2년이면 전세가 2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새로 사서 2년 풀리기 전에 팔면 어떻게 돼요? 중과가 안 되죠. 그러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광역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광역시에 공시가 1억 이하. 이런 거는 접근하기가 되게 애매했던 게 뭐냐면 취등록세는 1.2%가 맞아요. 근데 매도할 때 중과가 되거든요. 매도 중과죠. 이제 지방의 3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인수위에서 잘못된 시그널을 2년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5월 11일 날 취임이니까 그 전에 잔금을 쳐버리고 2년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중과가 안 붙게 되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틈새가 줄 수 있기 때문에 1년을 그쵸. 던진 거예요. 그죠? 그러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것들이 잘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눈에 보여요. 맞아요. 거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그 투자 전략을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런 기사도 있어요. 그 보면은 한번 기사 보여주세요. 이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후보자. 그 국토부 후보자, 국토부 장관 후보자. 국토부 장관 되려고 청문회 준비하시는 분 원희룡. 원희룡 전 지사님. 전 지사님께서 이거 명칭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재건축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거 나 봐서 분위기 봐서 영 아니면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돼 있네요.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 이거 이제 지금 역할. 이렇게 부르는 게 맞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IC라고 해가지고. 근데 알았다고. IC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신중하고 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남 등 이렇게 들썩이고 있는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도 이제 재건축 완화 이제 그 안전진단 막 요청을 하고 있고 이제 기대 심리가 막 풀리고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하신 거겠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원래 이게 풀어준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려다가 재건축으로 막 틀려고 하는 단지들도 많이 나왔었고. 그렇죠.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건축 풀어준다고 하니까는 그 안에서 갑자기 비대위기들이 막 그런 경우도 있었죠. 비대위들이 힘을 얻었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방향성이라면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을까?